미 육군은 기존의 155mm 견인식 곡사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기동성과 생존성 등이 우수한 자주식 155mm 곡사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애리조나주 윤마 시험장에서 실시해 실사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과 곡사포를 모집 중이며, 이 실사시험에는 영국의 BAE 시스템스와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스, 세르비아의 유고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자동 장전장치가 장착된 52구경 155mm 유탄포를 갖춘 아처를 참가시키는 BAE 시스템스에 따르면, 아처는 보통 3명에서 4명의 병사로 운용하지만 자동 장전장치 덕분에 혼자서도 모든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차량 정지에서 30초 이내에 사격을 개시하고 3분 이내에 탑재한 21발의 포탄을 모두 발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어필하고 있지만, 아처는 한 대에 $450만 이상 하는 조달 비용이 고가인 점이 단점입니다. 반자동 장전장치가 장착된 52구경 155mm 유탄포를 갖춘 ATMOS를 참여시키는 LB 시스템에 따르면, ATMOS는 분해하지 않고 미 공군의 C-17로 수송할 수 있고 30초 만에 사격을 마치고 공격 지점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등 상당한 수준의 기갑 부대를 가진 적에 대해 매우 유용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ATMOS가 채용하고 있는 화기 관제 시스템은 미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통합이 용이하고, 만일 채택이 된다면 ATMOS는 미국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동장전장치 52구경 155mm 곡사포를 갖춘 노라 B-51을 참가시키는 세르비아의 유고인포트에 따르면, 노라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으며 완전한 자동장전장치와 슈덴 스쿠트에 대응할 수 있어 미 육군의 주목을 끌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프랑스의 넥스터 카이사르와 미국의 AM 제너럴이 실사시험에 대한 관심을 공식 표명했고, 미 언론 디펜스 뉴스는 한국의 하나나 일본의 미쓰비시도 실사시험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디펜스 뉴스가 한국의 하나가 실사시험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한 점에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차량 탑재형 105mm 곡사포를 개발해 전력화가 이루어졌지만 155mm 차량 탑재형 곡사포의 개발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에서는 견인포 운용병이 점차 없어질 것이며, 또한 현재 군이 사용 중인 155mm KH-179 견인 곡사포를 퇴역시키기에는 아까우니 155mm KH-179 견인 곡사포와 K91을 10톤 트럭을 이용해 155mm 차륜형 자주포로 개발한다는 소문은 한동안 돌고 있었습니다. 현재 1000문 이상이 생산되어 한국 육군의 주력 155mm 곡사포가 되었지만 운용 인원이 12명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없애기 위해 체코의 다나 155mm 장륜식 곡사포처럼 유럽형의 장륜식 차량에 탑재하여 조준 및 장전을 자동화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05mm 계열은 후방으로 돌려져 장기적으로 사용되지만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은 반면에 155mm 계열의 포병은 155mm와 통일 계획으로 앞으로의 전망이 밝습니다. 일단 탄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이 많고 탄약의 종류도 꽤 많습니다. 또한 현재 연구되고 있는 탄약은 155mm급이 유일하며 복합 추진탄의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육군과 해병대는 약 1100대의 K9 자주포와 미국의 M109A2를 라이센스 생산에 개량한 1000대가량의 K55A1을 운용 중이며, 통상의 155mm 포탄 이외에도 국산 사거리 연장탄인 K307HE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K307탄을 이용하면 최대 40km를 목표로 타격할 수 있지만 군은 추가 사거리 연장을 요구했고,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개발한 것이 로켓 추진과 베이스 브리드를 조합한 새로운 155mm 사거리 연장탄인 K315탄으로, 이 신형 유탄은 점화 직후 공기 저항에 의한 감속을 억제하기 위한 가스를 분출한 뒤 이후에 내장된 로켓 모터를 점화해 사거리를 늘려 최대 54km 앞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 분출이나 로켓 모터 연소에 따른 영향으로 일반 탄에 비해 탄도의 차이가 생기기 쉽고 평균 오차 반경과 파괴력이 떨어지는 것이 별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BAE 시스템이 개발한 GPS 정밀 유도 키트인 LRPGK와 비슷한 것을 개발해 K315탄의 단점을 보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육군과 해병대는 2022년부터 K315탄을 조달할 예정이며 조달 규모는 약 12만 발 정도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K9 도입 국가 중 일부는 한국에서 K307탄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어
해외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방위산업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만약 K315탄이 GPS 정밀 유도 능력을 갖추면 미군의 M982 엑스칼리버탄과 경합하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 155mm 자주포를 보유한 국가의 관심이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중국과 군사적 갈등을 겪은 인도가 미국에 긴급 수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엑스칼리버탄으로 미국과 인도 외에도 캐나다와 독일,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그리고 스웨덴이 채용하고 있고 새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아 잠재적 시장성은 매우 유망하지만 조달 비용이 높은 게 흠이었습니다. 엑스칼리버탄의 조달 비용이 한 발당 약 6.8만 달러나 되기 때문에 엑스칼리버탄보다 값이 싸고 사거리 각인 GPS 유도 155mm 포탄이 나오면 한국 방위산업이 기대하는 해외 수출도 꿈이 아니지만 대규모 양산으로 이행한 엑스칼리버탄도 앞으로 조달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보다도 많은 세계 최대의 155mm 자주포 운용국인 한국군이 대거 도입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어 해외 시장에서 미국의 엑스칼리버탄과 의외로 재미있는 승부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약간 다른 곳으로 샜지만 이처럼 155mm 포는 응용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155mm 곡사포와 거의 비슷한 포를 탑재한 차량 탑재형 155mm 곡사포를 제작한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이란의 차량 탑재형 155mm 자주포인 HM41입니다. 이란의 자주포는 200호 트럭 차체를 기반으로 하며 트럭 차체 후방에 HM41 견인포를 사용합니다. 이란의 HM41 155mm 견인포는 미국제 155mm M114 견인포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란제 HM41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위아가 제작한 155mm KH179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란 방산업체에 의하면 사거리는 30km이며 분당 4발의 발사 속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에서 개발 중이라는 소문만 있지 정확한 정보가 없어 개발이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에서 한화가 참가할 수 있다라는 기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만 기자가 한화의 자주포를 차륜 탑재형 곡사포로 혼동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한화가 미국의 차륜 탑재형 도입 사업에 뛰어든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1900년대 초에 나온 개념인 견인포는 현대전장이나 미래의 전장에서 더 이상 맞지 않아 차량 탑재형 155mm 곡사포로의 개량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실제로 차량 탑재형 155mm 곡사포가 개발이 된다면 2020년대 말 즈음에는 병력의 대부분이 소수의 특수부대와 산악화보병을 제외하고는 차량화와 자동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에 미국에서 실사격을 실시하고 실사 결과에 따라 채용이 결정될 차량 탑재형 155mm 곡사포는 미 육군의 요구에 따라 개량을 거쳐 2023년도 1분기까지 양산형을 인도해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화가 미 육군의 차량 탑재형 155mm 곡사포 도입 사업에 참여할 시간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과연 미국의 디펜스 뉴스가 말한 것처럼 한화가 정말로 미국의 차량 탑재형 155mm 곡사포 도입 사업에 참여할지 주목됩니다.